안녕하세요. 안세무사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2025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월에 이제 세금 관련돼서 어떤 업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세금과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은 사실 세무 일정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는 게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예요. 2월 10일까지 2024년 면세 사업에 대해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되고, 2월 10일까지 하는 면세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와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릴 테니까 여기에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까지 현황 신고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2월 10일까지 매월 하는 거죠. 인건비 신고하시면 되고요. 전천세, 지방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조금 특별한 일정이라고 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지급명세서인데, 간이지급명세서는 어차피 매월 제출하는 거는 매월 하면 되는데, 2월 28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지급명세서가 첫 번째, 기타소득 지급한 경우가 있으면 지급명세서를 1년치 2월 말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회사 내에서 이자나 배당 지급한 거 있으면 이자 배당 지급명세서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이자 배당은 이렇게 1년에 한 번 제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매월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보통 1년에 한 번 제출을 하게 되니까 이번에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예전에 기타 소득도 3월 10일까지인 줄 알고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를 놓쳤다가 가산세를 물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인데, 특이하게 기타 소득에 대해서만 2월 28일까지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추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2월 28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은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국세청에 있는 지급명세서 제출식인데, 웃기죠? 근로, 퇴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인데, 기타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2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요거 그냥 다 한꺼번에 2월 말일로 몰던가 아니면 한꺼번에 3월 10일로 몰던가 하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어쨌건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따르면 되죠. 이거 제출 시기 확인하시면서 놓치지 않도록 날짜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2025년 1월 23일에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제 국세청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2025년에 세무사 700명 이상 뽑는다라는 보도 참고자료 제목입니다. 벌써 62회 세무사 시험을 보게 되는데, 원래는 630명을 뽑았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700명씩 뽑더라고요. 이제 세무사 시험의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시험 봤을 때 1차 시험에 한 13,000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 1차 시험에 2,000명 정도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1차 시험이 좀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2차 시험을 보러 갔더니 5,500명, 6,000명 정도가 2차 시험을 봤고, 그 중에 630명이 합격이 된 거니까 사실상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1차에서도 높은데 2차에서도 높고, 2차는 사실상 1차 시험을 붙은 사람들끼리의 경쟁이다 보니까 허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높은데, 작년에 세무사 시험 1차 지원자가 23,000명이었어요. 23,427명인데, 제가 1차 시험 봤을 때보다도 거의 10,000명 이상 더 지원을 한 거죠. 이제 그만큼 조금 청년들이 아무래도 이런 전문직 자격증으로 많이 오려고 하는 걸 보면 취업이 좀 힘들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이제 고소득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준비할 때 중앙도서관에서 강의 준비를 하거든요. 중도에 가보면 제가 가서 뭐 공부하는지 보니까 전부 다 회계사, 세무사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법, 경제학 이런 것도 공부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면 저는 알죠. 아, 저 사람이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을 준비를 하는구나. 음, 네, 어쨌건 올해도 700명의 세무사가 나오지만 지원자가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세무사에 합격을 하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전문직 자격증이 마찬가지지만, 시험을 합격을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상 그때부터 진짜 본인 능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이제 사회가 되거든요. 네, 어쨌건 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얘기고 이만큼 이제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서 지원자가 많다라는 내용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 사업자와 관련된 건데 원래 4년 단기, 8년 장기 이런 유형으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 2020년에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돼서 단기가 폐지가 되고 아파트 등록이 안 되고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의 유형이 10년 유형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기사에 보니까 6년 단기 임대가 부활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뭐 이제 특별한 그 요건을 갖춰야지 6년 단기 임대로 주택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일단은 기사니까 소개만 해드리고 이게 정말로 주택임대 사업자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 저는 주택임대 사업자와 관련된 업무를 보니까 사실 요새 주택임대 사업자와 관련된 업무가 많이 줄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또 업무가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제가 요거는 시행이 되는 대로 영상을 또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주택임대 사업자와 관련해서 규정들이 바뀌려는 추세가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근로자를 고용을 하고 근로자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을 하면 세금 신고를 제외하고 제출해야 되는 명세서가 첫 번째, 매 6개월마다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상반기에 대해서는 7월 말일까지, 하반기에 대해서는 1월 말일까지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하고 1년치를 한꺼번에 모아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한 번 더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3월에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지금 벌써 같은 일을 3번째 하고 있죠. 그리고 4월 달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와 관련해서 보수총액 신고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 신고 이렇게 같은 일을 4번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 잘 제출한 사업자라면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자료를 전달을 해서 보수총액 신고를 면제해준다는 보도 참고 자료입니다. 너무 좋죠. 이걸 왜 이제 하죠? 같은 일을 여러 번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게 그 지금 회장님이 강력하게 추진하신 여기서 말하는 회장님은 이제 세무사회 회장님이죠. 세무사회 회장님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인데 이렇게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 거 보면 어쨌건 이 부분은 굉장히 세무사들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대로 제출한 사업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이번 연도부터 보수총액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아까 전에 일정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현황신고에 대한 내용이고 사업장 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도 가공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면세품으로 열거가 되어 있죠. 그리고 과외교습자, 용역제공자, 대리운전기사나 아니면 캐디 이런 분들은 현황신고를 해야 되고 보니까 면세사업자가 158만 명이네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해야 되는 면세사업자는 첫 번째 3.3% 떼고 용역 제공하는 프리랜서도 사실 면세사업자인데 그분들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차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아까 설명했던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면서 수입 금액을 국세청에 대신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3.3% 떼고 대가 받는 분들은 면세 사업을 하는 거지만 현황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3.3% 떼지 않고 받으시는 분들 이제 골프장 캐디 같은 경우 골프장 캐디피를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이 3.3% 떼고 주고 신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현황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대표적으로 주택 임대업 하시는 분들 주택 임대는 면세로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징수하지 않는데 이제 상가나 사무실이랑 다르죠. 이런 분들도 이제 현황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주택 임대 하시는 분들은 저는 얘기를 하는 게 현황 신고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만 5월 달에 정확하게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쨌건 현황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 돼
현황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안 되고요. 현황 신고는 안 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정확하게 하셨으면 괜찮고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그 종종 겸용사업자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을 하는데 과세제와도 다루고 면세제와도 다루시는 분들은 이제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하고 계산서도 발행을 하는 겸용사업자예요. 이런 분들은 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되냐, 면세 수입 금액에 대해서 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되냐, 이런 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겸용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를 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하면서 면세 수입 금액에 대해서 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다. 근데 부가세 신고는 다 했다. 그런 분들은 사업장 현황 신고 할 필요 없고 순수하게 100% 면세 제한만 다루시는 분들만 현황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법인인데 면세 사업을 한다. 면세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현황 신고해야 되냐? 법인은 면세 사업을 하든 과세 사업을 하든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 신고를 하는 것은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만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업무 안내와 뉴스 소개는 매월 컨텐츠를 찍을 거니까 영상을 보면서 세무 일정이나 세금 뉴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거나 상담, 업무가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